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시 언제나 진리는 속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범죄도 없고요. 또 처음부터 잘못된 어떤 기관이나 또 우리가 말이 많았던 떡잎부터 포난다 했죠. 안 되려면은 이 공수처가 결국은 고위공직자 뭐 이렇게 그죠? 수사하는 이런 기관인데 이걸 만들어서 문재인이가 결국 만들 때도 얼마나 말이 많고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거로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수사하고 또 뭡니까 구속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데 또 검찰에서는 뭡니까 이제 그 공수처를 다시 압수수색하고 그 압수수색도 뭐 설렁설렁해서 그때 우리가 바로 그 구속 뭡니까 체포를 해라 오동훈이를 체포를 했으면은 대치기를 안 당했는데 이제 대치기를 당하는 거죠.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에서 또 검찰청장 그죠? 뭔가 지금 조사를 하죠. 그죠? 또 그다음에 뭐 검찰 차장까지도 뭐 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이런 핑퐁 게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공수처는 대통령님은 기소할 수가 없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기소할 수 있는 검찰까지도 뭐 대법원장까지도 다 기소할 수 있다 하네요. 결국은 이런 꼴을 당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핑퐁 게임으로 이쪽이 조사 서로 간에 조사 이제 그죠 서로 안갚음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꼴도 이제 보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아예 뭐 모든 기소권을 없애버리고 만들든가 이제 여기는 뭡니까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동훈을 체포 안 했으니까 결국은 대치기를 당하는 거죠. 압수수색도 뭡니까 결국은 뭐 그 오동훈이 그 사무실은 압수수색 안 했다고 또 설령 대충 그죠 그달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치기를 당한다 이렇게 오히려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자들이 뭡니까 검찰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다가 오히려 당하게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달에 딱 걸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보게 되는데 참 웃기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죠. 요즘은 한바에 계시다가 우리 대통령 살리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또 뭡니까? 자,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공수처의 어떤 수사가 잘못됐다고 압수했으니 그러면 뭡니까? 이 법원의 중앙지법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뭡니까?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구속시킨 대통령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바로 뭡니까? 구속 취소를 내려주는 게 같은 중앙지법이니까 이것이 합당한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금 조사를 했으니데 거기다가 뭡니까? 대통령은 그 자들이 가뒀으니 결국 같은 중앙지법이니까 중앙지법에서는 구속 취소를 지기현 판사가 바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 합당한 논리가 되는 거죠. 어제라도 바로 먼저 풀어드려야 되죠. 그런데 뭡니까? 아직까지 지기현 판사가 눈치를 보고 이제 주물리고 앉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결국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자기는 공수처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대통령 그냥 계시고 놔둔단 말입니다. 이래 되면 이거는 아주 자기 부정에 들어가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뭡니까 장동의 의원은 과거에 부장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자가 잘못했다고 압수수색을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자가 한 행동이 대통령을 가뒀으니까 그럼 이자들이 빨리 뭡니까 가둔 이 대통령은 뭡니까 당연히 부정이 되죠. 그러면은 너가 잘못해서 대통령이 가다서 압수수색가 들어갔으니까 이쪽에서 뭡니까 이 압수수색한 기관에서는 대통령 당연히 빨리 풀어줘야 되는 같은 기관이니까. 그런데 그걸 안 풀고 지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기현 판사가 중앙지법이 완벽한 자기 부정에 들어간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장동 부장 과거에 부장판사 출신이니까요 완벽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터질 게 터졌습니다. 어제 제가 큰 거 터진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어제 뭐 늦게 터졌는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각종건이 어물어물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해유. 왜 저자가 그죠? 의원이라 했다, 요원이라 했다, 인원이라 했다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양심은 찔리고 거짓말 해야 되고 또 뭡니까? 내란 부분은 뭔다 그러니까 내란 부분은 몰아버리면 내란 부분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 이렇게 되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은 박봉에다가 아무리 뭐 서리스타 장군이 사령관 장군이 월급이 많다 하더라도 자식 키우고 뭐 우리가 가정 꾸려 보면 그렇게 집집마다 돈이 뭐 많이 특히 군인 월급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도둑질은 나쁜 짓 안 하는 이상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심정을 뭡니까 하고 있는데 바로 뭡니까 회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김병주 유튜브 딱 출연하기 전에 바로 회유 들어가는
정황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음성은 빼도 박도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음성이 드디어 나와버렸는 거죠. 그래서 이자의 어떤 운명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곽종건이가 그죠? 그 경호일주고 임자월에 태어나서 아주 신약한 사람, 마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물어붙여도 못하고 왔다 갔다 이러는 게 마음은 찔리고 그죠? 양심은 찔리고 거짓만 해야 되고 또 살기 위해서 그냥 막 그죠? 마음에 없는 거짓말 하게 되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어물어물 이러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이유가 바로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어이 보면은 같은 한 시대를 사는 가장으로서 같은 남자로서는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저는 참 위로가 되고요. 좀 불쌍하기도 안 되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런 와중에서 해유가 들으면 자 변호사비도 없다, 가정은 쪼달린다, 참 아들 딸 걱정이 되고 참 그렇게 그런 어둠의 손길이 정말 딱 자르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없잖아 듭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사는 어떤 가장들의 어떤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자들이 바로 이용을 했는 거죠. 그지 않습니까? 딱 찔러가 이용을 하게 됐는 거죠. 그거는 참 나쁜 인간들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특수전 사령관의 폭로와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해당 폭로는 계엄 직후 국민들이 이 사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가 됐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TV조선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이 해제된 뒤 이튿날 밤 지인에게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는 전화통화 육성을 입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밤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 홍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을 지시를 의원들을요. 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첫 폭로를 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저녁 7시 반쯤 지인에게 전화를 건 곽 전 사령관은 누군가 자신에게 양심 선언을 요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 선언하라는데.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 선언이냐는 지인에게 곽 전 사령관은 사정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은 안 듣는다.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지인은 양심 선언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 통화 맥락상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인터뷰에 응했다는 입장이지만 유튜브 출연 당일 오전에 함께 사전 회의를 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인사들의 회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헌재에 나가서도 우물우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은 본인의 양심에 굉장히 가책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요번에 두 가지죠. 어떤 그 홍장원의 메모 그리고 곽종건의 증언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내란죄로 지금까지 내란몰이에 와서니까 특히 그 중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자녀도 저같이 또 아픈 자녀도 있는 걸 압니다. 그런 분은 굉장히 중도에 있죠. 중도에 있는 분은 팩트가 딱 나와야 됩니다.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있는 그런 분들은 바로 뭡니까? 특히 아픈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뭡니까? 이 양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올바른 행동을 하리라 봅니다. 이제는 김형두 재판관은 이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인용으로 가기는 절대 힘들 거다. 저는 같은 아비로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행도 재판관은 이제는 기각이나 각하로 가는 이쪽에 한 사람이 확보가 됐다. 이 증거, 이 증언이 이런 게 확실한 팩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뭡니까? 더불어정당은 맨날 자기들의 이쪽에 회의했다, 이쪽에 회의했다 이렇게 핑퐁을 해와서 증거가 필요했는 건데 실제 이제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빼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죄로 모은다 뭐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도.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저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빼박이 돼서 이제는 대통령 구속 취소도 당연한 거고 헌재에서도 각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홍 장관의 멤버도 이미 가짜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감정 필체 감정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박선원이 필체라고, 그다음 홍 장관이 필체가 아니고 박선원이 필체고, 아마 홍 장관이 필체는 아예 처음부터 지령이 기가는 이런 걸어가는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박선원이가 다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 짜서 넘긴 거를 홍 장관이가 그냥 배우 역할만 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각종원에는 보면 그 전에 참 어렵게 사는 아비의 마음, 또 변호사비, 안 그래도 쪼달려서 살기 힘드는데 애들 좀 생활비 뭐 걱정이 너무 많은 이 장군이 그저 변호사비를 당장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민주당에서 대주겠다 이런 또 해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돈으로 협박하고 또 평생 이제 내란 수개를 몰아버리면, 내란 부분을 몰아버리면 무기징역이나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또 사형까지 가는 걸 알고 그런 협박을 했을 거고요. 또한 별이 떨어져 버리면 연금이 또 문제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협박에 충분히 협박당하고도 남았지 않을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 그래도 대통령이 바로 선고되기 전에 다음 주면 선고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14일 정도가 예고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 팩트가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운기가 어제 바로 경칩보다 제가 많이 좋아진다 했고 아주 큰 것이 터질 거다 했는데 이보다 더 큰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중국 간첩단 99명 이것도 중요하죠. 그거는 대통령님이 경험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거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님이 각하되는 데 가장 중요한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먼저 터지는 것이 일단 대통령이 나오고 봐야 되니까요. 나머지는 중국이 이 사람들이 없는, 그거는 나중에 대통령이 충분히 알릴 기회는, 국민인데 알릴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몸이 묶여 있으니까 빨리 나오는 데는 이런 팩트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입니다.